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고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말과 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말이나 망언은 쉽게 고쳐질 수 없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을 봐도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일본 총리 아베가 또다시 망언을 했죠.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조국의 초석이 된 쇼와 순직자의 영혼을 진심으로 애대한다. 이런 추도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 극우 세력은 도쿄 전범 재판으로 처형된 전범들을 이른바 쇼와 순직자 혹은 쇼와 순환자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순직자, 순환자라는 건 국가적 위난 때 목숨을 바친 사람을 뜻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전범들이 순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그들이 순직자라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과 방송은 이런 망언을 보도하면서 일본 우파 세력들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발언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망언을 할 정도면 우파 세력이 아니라 극우 세력이라고 불러야 맞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일본 극우 세력의 준동,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고민되는 아침입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요새 이렇게 보면은 이 정치가 참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 제가 오늘 어제 방금 원고 하나 넘겼는데 이상한 정치 뭐 이런 제목으로 넘겼는데 이게 8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어제도 이제 말 얘기 드렸었잖아요. 말의 품격, 막말 정치 문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영어 헤드라인을 뽑는다면 예. 레즐 데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사전에서는 뭐 왁자지껄, 시끌벅적, 소동, 뭐 떠들썩한 분위기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영어 단어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정치권 보면 뭐 시끌시끌한다기보다도 네. 각기 갈 길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맞습니다. 떠들썩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 소통도 다 끊어버리고 다 갈 길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투쟁한다. 예, 예. 나는 밀고 간다. 이 티격태격 정국인데 이게 생각보다 또 떠들썩한 게 있습니다. 우선 어제 오후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과 두 번째 면담을 했죠. 예. 이 첫날은 1시간 4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요. 많은 오해가 풀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 고무적인 사실은 뭐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어제 거의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뭔가 예.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 형식 논리로 봤을 때 예. 코엔이라는 협상 전문가가 있는데요. 예. 그분 책에 따르면 협상, 대화에 투입되는 시간이 길수록 타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간을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람들도 이렇게 길게 얘기해놓고 결렬되면 서로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3시간이면 참 오랜 시간 마주 앉아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아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요. 이거 중요하죠. 네. 근데 결론은 어제 안 나왔죠. 맞습니다. 이 근데 언론들은 뭐 그렇게 금방 나오나요? 예,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상호간에 했고요. 예. 오늘 아침 언론은 결과가 안 나왔다. 평행선을 달렸다.
뭐 해법은 없었다 이런 얘기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내용상으로는 뭐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까지도 포기한 수사권 기소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이런 입장을 이제 지속 피력했고요. 대화 중에 또 특검 추천에 대한 유가족 입장이 나오자 그럼 특검 추천권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수사권 기소권은 특검에 맡긴다는 거 아니냐. 진상조사위가 갖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또 아주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족 측은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현재까지는 합의점은 없었지만 마무리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는 1일 월요일입니다. 9월 첫날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갈 약속을 잡았는데요. 이걸 가지고 3자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야당안은 현재 이제 거부되고 있지만 이 유가족들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야당 만나고 여당 만나고 이제 셔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느낌이 좋습니다. 네, 저도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야당도 만나요? 야당도 만나죠. 여당 만나고 나서 야당하고도 나중에, 대화를 합니다. 나중에. 네네. 네. 그러니까 함께 3자가 모이지 그렇죠. 않을 뿐이지 접촉은 계속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유가족들은 이번 주 내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죠. 이번 달이 28일이 오늘 벌써 됐으니까요. 네. 그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2일 시작돼서 8월 말로 종료되는 국조특위가 있는데요. 예. 다 이거 잊어버리고 계시거든요. 예. 국조특위라는 게 있었나? 원래는 8월 초나 중순에 청문회가 예정돼 그렇죠. 있었고 이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여야 간사가 많이 또 티격태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무산되면 9월에 그럼 이 국조특위를 이어가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유가족들은 좀 8월 말에 많이 연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9월 되면 또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들이 좀 복잡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이재호 의원은 추석 전까지는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주로는 8월은 끝이지만 한 다음 주까지 뭔가 해법이 나올 것인가 9월 1일 3차 면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야 관계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여야 관계는 답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뭐 총력 투쟁 분위기니까 광화문에서 저도 어제 지나가다 보니 박영선 위원장 등 피켓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60여 명은 거리에 나가 있는데 또 한 15명 내외는 중도파 혹은 협상파 이 투쟁은 답이 아니다. 내부에서 또 연판장을 돌리고 있어서 예. 야당 내에 지금 투쟁 연대도 부실해 보입니다. 어제 크게 이제 레질레질 왁자지껄했던 건요. 예. 대통령이 뮤지컬 관람을 하셨는데 이걸 놓고 여야가 지금 뮤지컬 볼 때입니까? 이 야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이 판에 공연을 관람하는 게 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 전 여야 얘기가 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뮤지컬 관람. 제가 볼 때는 볼 수도 있죠. 대통령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시계는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빨리 일상을 찾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어제가 또 문화의 날이어서 예. 대통령의 짜여진 일정이라 그게 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자갈치 시장 가시는 거 좋은 거죠. 그렇죠. 태릉 선수촌 가서 아시안 예. 게임 선수 경유 좋은데 다만 이제 이 야당이나 혹은 일각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세월호도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좀 전환적인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야 합의 그리고 저희 면담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세월호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 요게 같이 좀 흘러나오면 전국이 좀 풀리지 않겠는가. 풀려야 될 텐데. 그렇죠. 이상한 정치가 끝나야죠. 예. 강경 투쟁을 지금 해야 될 시기인가 아니면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분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을 한번 잘 들어보고요. 물어봐 주세요. 예, 그럼요. 자, 오늘 마지막 노래 어떤? 네, 어제 제가 아이스버킷 챌린지 얼음바가지 뒤집어 예, 썼는데요. 예, 예. 아침 열어주시는 신 교수님을 다음 타자로 지목했습니다. 오늘 부탁드리고요. 예. 날씨가 쌀쌀해져서 어려우시겠지만 추워요, 아침 네, 저녁은. 이 또 정치의 물 나오는 거 아니야? 생산성, 복귀를 좀 기대하면서 오래된 향성인데요. 예. 달리다와 알랑드롱이 같이 부르는 빠롤레 빠롤레. 말올래. 말뿐이야 말뿐이야. 예. 들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영희 씨였습니다.
Facile, des mots fragiles, c'était trop beau. Tu es d'hier et de demain, Bien trop beau. de toujours, ma seule vérité. Mais c'est fini, le temps des rêves. Les souvenirs se fanent aussi quand on les oublie. Tu es comme le vent qui fait chanter le violon et emporte au loin le parfum des roses. Caramel, bonbons et chocolat. Par moments, je ne te comprends pas. Merci pas pour moi, mais tu peux bien les offrir à une autre qui aime le vent et le parfum des roses. Moi, les mots tendres enrobés de douceur se posent sur ma bouche, mais jamais sur mon cœur. Parole encore, Parole, parole, parole. écoute-moi. Parole, parole, parole.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강경 투쟁에 들어간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는 지금 극한 투쟁은 곤란하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한 의원들이 15분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최고위원이었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릴레이 그러니까 그 피켓 시위도 하고요. 지금 일부 의원들은 단식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강경 투쟁이 우선 반대하는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단식과 지금 장애 투쟁은 대의적인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이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간의 그 지도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합의안을 유족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위로를 해야 되지만 그러한 설득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국회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그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장애투쟁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종의 직무유기다라고 보고 또한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유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유가족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은 장외투쟁 이거 피켓 시위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지금 그래서 뉴스의 초점은 여당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이지, 지금 야당의 투쟁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야당이 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에선 야당의 존재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의 모습이 갈등을 조장하는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특히 우리 야당은 야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1야당으로서 또 수권을 또 준비하는 야당으로서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법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물론 뭐 세월호 특별법도 굉장히 관이 있어서의 안전 문제니까 뭐 민생 법안이라고 부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민생 법안, 예를 들면 복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딱 계류가 멈춰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법도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잘 풀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다른 민생 법안을 지금 처리를 늦추는 것은 일종의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지금 유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기자들이 이제 저한테도 코멘트 따라 많이 전화를 하는데 우리 기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런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물론 명분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복잡한 당내에 있어서의 계파 갈등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자분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강경파가 역사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당내에 좀 그런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그리고 또 특정 패권화된 계파의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계파가 친노인가요? 그것을 아마 국민들이 잘 평가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 일부 세력들이 당을 그 휘두르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도 느끼고 또 당내 당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두 번이나 합의안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뽑은 그 비대위원장의 그 어떤 결정을 두 번이나 추인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은 도저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즉 방금 말씀 주신 그 일부 그런 계파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결국 우리 야당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식 중 아닙니까? 물론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그 어려운 결단이고 일이라는 건 누구든 다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두 번째 합의를 하고 그럴 때 이제 단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의총 때 80% 제 기억으로는 81% 되는 의원들이 의총에 참석을 했을 때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그 영화제 참석하는 그런 일을 두고서 언론들이 상당히 이게 엇박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영화든 뭐 누구나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를 보러 다닌다는 그런 언론의 어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려 나온다면은 정말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아래 수해가 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수해가 난 지역은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망 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조금 국민과 동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에 그런 행보는 우리 스스로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한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우리가 추대해서 그 자리에 모셨으면은 때로는 그분이 다소 100%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지도부로서의 그런 건의를
때로는 또 조금 세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려놓고 흔드는 그런 모습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하는 그런 뭐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영선 지금 비대위원장이 개파로 치면은 그렇게 뭐 중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 강력한 개파의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진 않으세요? 어쩔 때는 또 그쪽에 또 소속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조금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또 그 대표 자리에 앉다 보면은 또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많이 느낌이 온다. 예. 과거에는 평의원일 때는 안 보였던 것이 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약속을 지키내는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대표로서의 리더십의 상처를 좀 손상이 왔다. 상처를 입었다, 손상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일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두 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짐이 무거운 것이다.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리더십에 손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야 대표의 합의에 사인을 하더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다시 와서 또 이쪽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고 또 어쩌면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이렇게 보이는 의총에 어떤 그걸 추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비대위의 그 활동을 최소화시키고 저는 조기 전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다 정통성을 가진 그런 지도부가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지도부가 빨리 탄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지도부를 통해서 당을 전면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쇄신을 해야 된다. 예. 리모델링 수준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기 전당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인 박영선 위원장이 지금 장애투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그런 일정들을 결정해내는데 비대위가 지금 그런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15분이 성명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광경투쟁에 반대한다는 거? 근데 네. 그분들 걱정 안 되세요? 공천 때 정체성 물어보고 성명성 물어본다고 하던데 지난번 공천 때도요, 맞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본인들의 말을 또는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판단되면은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실 새누리당도 그런 부분에까지 과하지 않은데 우리 당은 좀 그런 과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긴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걱정 안 되세요? 다음번에 공천 물론 다선 의원이시니까 부산 지역에서 뭐 거의 신화를 만들고 계시니까 그래도 좀 찝찝하지 않으세요? 저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특정 계파의 이익이나 당파적 이익에 쫓아가다 보면은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잃어가는 그런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특정 계파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는 그런 어떤 반대적 그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이었죠.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혜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저희 제작진으로부터 지금 방금 연락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유경근 대변인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40일이 훨씬 넘게 단식을 하고 있던 김용호 씨가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단식을 중단한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광고 듣고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에 눈에는 눈약. 투비콤 S.
예, 조금 전에 새누리당 유가족협의회 유경근 대변인으로부터 저희 제작진에게 온 소식, 유민 아빠로 알려진 김영호 씨가 40여일 훨씬 넘게 단식한 그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레바쿠젠에서 뛰고 있는 축구대표팀 공격수죠. 손흥민.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골을 넣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새벽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손흥민이 코펜하겐 원정에서 골을 넣었던 그 경기의 2차전이 오늘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레버쿠젠이 4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본선 진출권을 따냈고요. 손흥민 선수는 전반 2분,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첫 골을 집어넣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2경기 연속골, 그리고 그 전에 컵대회에서 한번 골을 넣었어요. 시즌 3호 골 터뜨렸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5경기를 뛰고 있는데요. 5경기에 골 3골을 지금 넣고 있고요. 그래서 3년 연속으로 2자릿수 골, 그리고 자신의 최다골이 한 시즌 12골을 넣은 게 최다골이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그 기록을 넘어서기 위한 스타트를 아주 잘 끊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어쨌든 잘 됐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프로축구 FC 이 서울이 말이에요. 네. 포항 스틸러스를 꺾었고, 그래서 4강에 올라갔다 그러죠? 네, 서울과 포항, 우리 K리그 팀 간의 8강에서 맞붙었는데요. 지난주 1차전에서는 0대0으로 이겼고, 어제 열린 2차전에서도 연장까지 0대0으로 역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부차기에 들어갔는데요. 서울 골키퍼 유상훈 선수가 포항의 황지수, 임재성, 박희철, 이 1, 2, 3번 킥과 슈팅을 모두 막아냈고요. 서울은 1번 키퍼 에벨톤, 2번 오스마르, 그리고 4번 몰리나,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3대0으로 서울이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이 4강에 진출했는데 지난해 서울이 광저우 헝다라는 중국팀한테 결승에서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그래서 아쉬움을 털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특히 광저우 헝다가 뭐 가장 전력이 좋은데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다른 때보다는 지난해 준우승에 끝인 아쉬움을 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 최근에 발생한 병영 내 폭행 사건이요. 이것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 관련 군 차원의 여러 대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책들에 대해서 여론이 좀 싸늘한 것 같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 YTN 뉴스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또 윤일병 사망 사건의 목격자의 진술을 일부 세력이 막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이죠.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일병 사건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우선 저희가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브리핑을 하는 게요. 예. 저희로서도 좀 생소합니다. 예. 이것이 국민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한꺼번에 얘기하지, 왜 이렇게 세 번을 거쳐서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형국이라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공소장이 기소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접근을 하면서 수사 기록을 검토하니까 두 번째는 사인이 또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수사가 제대로 됐을까를 검토하다가 이 목격자를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예.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 목격자가 유가족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또는 재판을 일부러 회피하려는 것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당사자를 만났을 때는 장례식에 가고 싶었는데 군 당국이 못 가게 했다. 그리고 유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군 당국이 나중에 만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목격자를 보자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이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처음에는 뭐 천식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금 뭐 입영 전역을 해가지고 민간인이라서 만날 뭐 알 수가 없다. 이분이 전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자가요? 예, 목격자가 나중에는 이제 이 천식이 심해서요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민간이니까 나 몰라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게 3군 사령부로 재판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 검찰단이 추가 조사로 내려갑니다. 그때도 목격자 아버님이 유가족들하고 같이 오시면 안 되냐라고 얘기했고 뭐 저희가 지금 수사 방향이 그거랑 달라가지고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좀 전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달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우리 임 소장님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계신가요? 이 아니요, 여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이신가요? 전문위원회에 예, 들어가시는군요. 예. 근데 여기 4가지 대책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네. 부모 병사간 24시간 소통 보장. 요거는 전화 스마트폰 갖고 들어가도 된다 이 건가요?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냥 SNS와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계속 이제 소통을 공용 핸드폰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핸드폰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그 영상 전화기나 이제 공중 전화기인데 영상 전화기고 공용 핸드폰, SNS 소통, 인터넷 카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자 이런 방안입니다. 근데 뭐 이거 일단은 그리고 GOP 면회와 부대 평행 면회 보장 요게 있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리고 병사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그리고 4번째로는 열악한 생활관 개선 이건데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임 소장님은? 이 4가지 저거 실시되면 좀 나아질까요? 이게요. 안 하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 많이 따지실 겁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따졌는데요. 특히 GOP 면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민통선 시작 전부터 서초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예. 그리고 병력이 2계대대 병력이 시켜야 될 곳을 1계대대 병력이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분과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요. 예. 현역 장교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지휘 부담이 올 수도 있다. 인력 부담이 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전체 회의 때 심도 있게 토론을 하자 그랬는데 이 토론 없이 그냥 심대평 위원장이 밀어붙였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결된 게 없으니까 낮은 단계인 이런 것부터라도 좀 통과시키자. 왜냐하면 언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논의들을 1박 2일 동안 또는 2박 3일 동안 워크숍에서 결정하자라고 얘기한 것을 뒤집어 엎고는 그냥 저를 믿고는 이걸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제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어요. 이게 차제 이제 지휘권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겁니다. 한 386 컴퓨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막 끼워 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멀티태스킹이 나중에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렇기 386인데. 때문에 근본적으로 22사단 사건과 28사단 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컴퓨터 전체를 좀 뜯어고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뭐, 영상 전화, 뭐, 공유 전화기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 병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옴부스맨 제도가 윤일병 사건 직후에 한참 나오더니, 어떻게 요새는 별 얘기가 없어요. 예? 우리 이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건 민감한 문제니까 이 사법 관련한 정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이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반대 의견을 의회에 이야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것은 의회가 입법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아하. 그냥 국방부가 그냥 아무 토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반대할 것을 내부 기조를 설정을 해놓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보지 못하죠. 이건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 넘기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넘겨서 아예 입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이기 때문에요. 네. 독일식은 의회 산하에 있는 것이죠. 저희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 안에 이것을 만들면은 다른 행정부를 감시한다. 이건 넌센스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대의민주제를 강화하는 그래서 국회가 이제 이렇게 산하에 두고 감시하는 기구로 간다면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죠. 오히려 그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대통령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더 잘 작동할 수 있죠. 의회가 행정부를, 의회 소속이 행정부를 감독한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 시도 때도 없이 군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서 갑자기 이 감독할 수 있고 이런 거죠. 독일식 국방감독관이라는 게. 예, 그리고 어차피 여야가 균형 있게 또 견제하기 때문에요. 네. 엄부즈만이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시급히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회에서는 군인권법 도입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예. 군의 권리를 법제화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법 개혁입니다. 군사법원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입법사법 행정부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요. 예. 행정부 안에 사법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재판의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이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지점인데요. 예. 사실 이것을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예. 입법을 국회가 할 필요가 있고 예. 이것은 현재 이춘석 의원께서 법안을 내셨어요. 예. 김광진 의원도 법안을 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차제 이런 것들이 좀 통과돼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팔로미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군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궁 메이르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이용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저는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